도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해 내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과실 비율 몇 대 몇 함께 합니다. 오늘 준비된 사례 영상들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예요. 지금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그런 사고입니다. 지금 신호기가 없는 상황이군요. 이번 사안의 같은 경우에요. 과실 비율이요. 보행자가 0, 비자동차가 100으로 나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이니만큼 자동차의 일반 과실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변호사님. 예, 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도로교통의 대원칙과 같은 사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잠깐 보겠습니다. 제27조 제1항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천명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 이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나아가서 보행자를 쳐버렸죠. 이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차량의 일반 과실로 정할 수밖에 없어서 보행자의 과실은 없고 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원칙을 좀 표방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케이스 두 개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통과한 차량이 녹색 신호의 횡단번호 부근으로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녹색불에 적색의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이제 녹색불에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친 사고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통과한 차량이 역시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그런 사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과실 비율이 보행자가 10, 자동차가 90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과실 비율이 보행자가 40, 자동차가 60으로 꽤 다르게 나왔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사안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이 잘못되었나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횡단보도는 조금 비껴가서 약 10m 이내로 횡단보도를 비껴가서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동차는 무려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죠. 그림을 조금 위치를 옮겨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선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영락 없는 100대 0이죠. 조금 전 사안처럼요. 왜냐하면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일단 녹색일 때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차량의 과실은 따라서 당연히 큰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은 상황은 지금 조금 다르죠. 보행자가 옆으로 조금 나와서 즉 횡단보도를 비껴간 상황에서 보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해서도 약 10% 정도의 과실은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행자에게는 횡단보도를 조금 비껴갔기 때문에 10, 차량에 대해서는 9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서로 비슷하게 됐죠. 뭐가 비슷합니까? 서로 빨간불에서 신호 위반을 똑같이 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서로 빨간불에 갔으니까 50대 50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교통법 이야기할 때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인 경우 단지 오토바이가 약자이고 가해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10% 정도 과실비율을 낮게 봤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유형으로 적용해서 50대 50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행자, 즉 도로교통의 약자인 보행자에게는 조금 과실 비율을 낮추어서 보행자에게 40 그리고 자동차에게 60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실 비율 같은 경우에 정말 케이스마다 달리 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실 비율 몇 대 몇 다음 영상도 함께 보면서 좀 더 말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황색 신호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통과한 차량이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 이번에도 부근이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통과한 차량이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데요. 과실 비율이 또 앞선 케이스처럼 달리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10, 자동차가 90으로 나온 반면요.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A기 보행자에게 50, 자동차의 경우에는 또 50 이렇게 나왔어요. 보행자가 신호를 확실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대폭 상승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과실 비율에서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찬찬히 보시지요.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보행자는 조금 전처럼 횡단보도로부터 조금 비껴가서 횡단을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인 경우에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건 맞지요. 신호 위반, 즉 황색 신호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차량이 황색의 등화를 봤을 때 직전에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황색 신호등이 노랗게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통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이 맞고요. 이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자 역시 파란색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 상을 건넌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로부터 비껴갔다는 과실이 있죠. 이것 때문에 비록 차량이 분명한 신호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에게 10%, 차량에게 9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적색 신호로 가버리죠. 그리고 차량은 황색 신호가 되어버렸죠. 조금 전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40% 그리고 차량에게 60%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보다는 조금은 과실 비율을 낮게 보아야 하지 않겠나. 반면에 적색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의 과실은 이때는 조금 전처럼 40대 60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라서 황색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50의 과실을 그리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심지어 횡단보도 상이 아닌 비껴서 보행을 하던 보행자에게는 5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 정말 과실 비율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으니까요. 정확한 과실 비율 판단은 상황에 맞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실 비율 몇 대 몇 함께 했습니다.